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표준 편차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다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제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표준 편차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다고 하면,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서 다시 표준 편차는 어떻게 표현을 하며 어떻게 계산을 하며 이것을 어디에서 활용할까요? 라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떨까 싶어요. 옛날에 제가 한번 품질 자기전 강의를 하는데, 어떤 대기업에서 강의를 하는데, 와, 이 표준 편차라는 말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문과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이과를 공부를 하셨는 분인데 매우 똑똑하신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아주 잘 나가는 대학교, 그렇게 예를 들어 잘 나가는 대학교다 그러면 이공계열에서 잘 나가는 대학이라면, 우리는 요사이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가 있고, 그분은 카이스트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게 저 포항 쪽에 있는, 포스코 쪽에 있는, 바로 갑자기 학교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뭐죠? 포항 공대였는데, 하여튼 포스텍. 빡십니다. 하여튼 포스텍을 졸업을 했어요. 그분이 진짜 화공과를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하고도 좀 차원이 다르고, 우리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같은 레벨이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좀 특수하잖아요. 그런 친구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죠? 우리는 고등학교 같은 분들 공부를 좀 잘해서 가고라든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그때 이야기가 이런 게 있었어요. 표준 편차를 하는데, 와,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럼 차라리 영어로 강의를 해달래요. 내가 영어 제일 못하는 게 영어인데 영어로 강의하는 거 얼마나 빡셉니까? 못하죠. 나 그건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를 들어서 뭐 디비에이션,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런 분산이라고 하면 뭐 베어리언스, 이렇게 하면 감이 오는데 그냥 분산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제가 벌써 좀 골치 아팠는 이야기인데요. 전번 1탄에서 이야기해드리는 거하고 같이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농담을 좀 더 하면, 제가 어떤 남성이나 여성의 허리 사이즈를 보면 안다, 이는 얼마나 흩어졌냐를 안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좀 비구체적이었어요. 약간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저는 참고로 저희 애가 3명이에요. 3명. 자녀가 3명인데 뭐 딸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아들 둘이 있어요. 우리 딸은 아주 공부를 잘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아요. 발불출 같은 이야기 하면.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그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도 잘 벌고 아마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째인 친구는 우리는 제대를 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꾸려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럼 또 막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름대로 뭐 내년 수능 시험 때문에 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자기가 제 인생 최대는 결론적으로 수능에서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저는 저 3명 다가 어떤 저보다는 나이가 젊으니까 어떤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집사람이 있죠. 자,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어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요, 좀 뚱뚱해요. 그럼 얼마나 뚱뚱하냐? 참고로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농담 삼아 이런 농담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흩어졌냐면 이만큼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드럼통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세월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변하게 되었냐면, 그전엔 드럼통이었는데 지금 이 가로 세로가 같은 뭡니까 이거? 이 나무 상자 비슷하게 어떤
예, 이런 뭐죠? 라면 상자 비슷하게 해서 가로 세로가 거의 같아져요. 그 다음에 또 웃겨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제 저쪽에 슈퍼에 가게 되면요. 이 참치 캔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로가 더 넓어요. 자, 이만큼 넓어졌는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넓어진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매우 뚱뚱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숫자로 표시를 해버리면 우리는 매우 쉬울 거예요. 뭐냐면 과거는 무시하고 현재 를 봤을 때 죽음은 죽음 얼마나 흩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야기하던 제가 42인치라는 말을 하였거든요. 마찬가지죠. 바로 그 사람의 허리가 42인치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우 뚱뚱하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왜? 나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여기서도 표준 편차의 정의는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은요. 어떠한 특정한 값에 치우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심화되기를 원하는데 그 값의 중심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평균. 이 평균에서 야, 너 회사 말이야 제품 진짜 좋다면서 그래? 얼마나 좋아? 평균 수명이 말이야 매우 좋은데 그거 한 5년 사용할 수 있어. 와, 너 회사가 좋은가 봐. 다른 회사는 어떤데? 한 3년밖에 안 돼. 와, 그럼 진짜 좋은 거 맞네. 그런데 요사이는 이 중심이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얼마나 흩어졌냐. 표준 편차입니다. 얼마나 흩어졌냐. 이것을 전문 용어는 삼포라고 해요. 계속 생각하세요. 우리는 품질을 공부한다. 품질에 대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흩어졌는가. 흩어짐의 정도입니다.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게 될 거예요. 3포는 어느 정도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표준 편차가 다른 회사는 좀 큰 편인데 우리는 0.3밖에 안 돼. 그럼 매우 좋은 거다. 왜? 다른 회사는 어느 정도 되는데 다른 회사는 0.7이나 돼.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회사가 그럼 어떻습니까? 0.3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것은 우리 1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뭐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중심에서 얼마나 흩어졌냐를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값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에서만. 중심을 평균에 할 수 있는데 이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졌냐를 나타내는 값은 바로 분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있고요. 여러분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평균을 우리는 문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집단이다. 모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 크다란 집단. 이 집단에서는 우리는 평균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문자로 쓰기로 했답니다. 그리스로 뮤라고 쓰기로 했대요. 뮤라고. 그렇게 약속했는가 봐요. 그런데 분산은 뭐라고 쓰느냐. 바로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기로 했다. 약속입니다. 예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라고 쓰는데 라고 하면 시그마라 쓰기로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서 검사해 봐야 되겠죠. 이게 진짜 그런가? 검사해 봐야 되겠죠. 바로 검사를 하는 거죠. 이걸 앵겔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골고루 잘 뽑아야 되겠죠. 이 앵겔을 뽑는 걸 뭐라 하죠? 샘플이라고 하죠. 이 샘플을 뽑는다. 그럼 뭐예요? 샘플링 검사죠.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샘플링 검사는 뭘까요? 라는 설명을 할 거예요. 샘플링 검사는 제품을 알기 위해서 앵겔을 뽑는 검사예요. 그게 뽑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우 복잡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품질을 하시는 분들은 이 샘플링 검사만 명확하게 알아도 나는 진짜 속이 시원하겠다. 뭐 로또가 합격할 확률이 어떻고 로또가 불합격할 확률이 어떻고 뭐 이거는 P0, P1, M0, M1 복잡하게 나와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앵겔 뽑는 방법이 샘플링이에요.
그럼 이 앵글을 뽑아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 평균하고 가장 가까운 값이 뭘까요? 하면 여기에 평균이에요. 샘플의 평균을 우리는 문자로 X바라고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X바. 자, 지난 시간과 달리 이제는 뮤라는 말도 나오고 X바도 나왔어요.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웃겨요. 그럼 야를 내가 N개를 뽑아서 12개를 뽑았는데 평균이 만약에 15가 나왔어요. 평균이 5가 나왔으면 그럼 야도 5 정도 되겠죠. 그걸 추정이라고 하는데 또 나중에는 추정은 뭘까요? 또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또 그러면 5에서 이 12개의 데이터가 평균 5에서 평균이 5도 있는 것도 있고 5보다 적은 놈도 있고 5보다 큰 놈도 있겠죠. 이 흩어졌죠. 이만큼. 이것을 뭐로 표시한다? 수리적으로 표시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표본에서의 분산, 샘플에서의 분산을 우리는 문자로 뭐로 하느냐? S제곱이라고 하기로 약속하게 되고 또는 대문자 V라고 쓰기도 합니다. V. 그럼 표준 편차는 단지 분산을 루트하면 되니까 야는 루트 V 또는 소문자 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집단을 알려고 했는 거죠. 이것을 세 개를. 이 세 개만 알면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바로 야와 야는 야를 루트했는 게 야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야가 루트했는 값이 있고 제곱했는 값이 있느냐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걸 어디서 배웠어요? 여러분 표준 편차 일반인 분들은요. 우리는 중학교 때인가 배우게 됩니다. 중3 때인가 이렇게 배워요. 표준 편차하고 뭐 이렇게 배워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배웠고 또 고등학교도 배웠어요. 근데 다만 이게 뭔 말인지는 몰랐죠. 여하튼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졌냐 하니까 여기에서 음의 값도 있고 양의 값도 있어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더하면 0도 있고요. 야를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다 더하면 더한다라는 뜻을 이걸 이렇게 쓰는데 다 더하면 0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0이 되어서는 얼마나 흩어졌는지를 모르니까 뭘 해버리냐? 야를 제곱할 거예요. 제곱할 거예요.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제곱해서 다 더해서 12개다 그러면 물론 12로 나눌 때도 있고 11이 나눠질 때도 있는데 자유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놔두고 그러면 하여튼 12로 나눴다 합시다. 이 다 되는 값을 12개 나누면 평균 얼마다 나오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 분산이라고 하게 됩니다. 분산.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다시 나중에 설명하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꼭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를 제곱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표준 편차라는 친구는 야를 루트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야만 원상복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음의 값이 양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의 관계는 바로 제곱과 루트의 관계에 있더라.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표준 편차나 분산은 얼마나 흩어졌냐를 수리적으로 표시한 값이에요. 어디에 면접을 가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요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또 뵙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약간씩 하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구독과 어떤 공유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꼭 듣고 뭡니까 필요로 하는 것을 꼭 메모로 뭡니까 댓글을 달아주신다는 거면 그런 쪽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겠다. 왜? 제가 이때까지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